안녕하세요. 디아베스 반도체 업종가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21일 두산 테스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부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1분기 실적과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는지 세부 사항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이후에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각각 사업 부분에서 어떤 사업 부분이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부분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게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잘 나온 사업 부분들이 결국 하반기 앞으로 남은 시점에서 실적을 좀 견인해줄 사업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사업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일단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TS에는 실적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쪽에 좀 쓰면서 새롭게 업데이트하면서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998억 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167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상 컨센서스 자체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1분기 실적보다도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CIS 관련된 부분들이 모바일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1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잘 나오게 되었고 2분기 예상 컨센서스보다도 잘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분기랑 2분기 좀 차이를 보시면서 한번 봐야 될 텐데 자, 1분기랑 2분기에 관련해서 세부 사항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매출액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매출액 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매출 원가가 있죠.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를 뺀 게 우리는 이제 계산을 했었을 때 매출 총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매출 총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관비를 제외한 게 결국 그 비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업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액 자체를 많이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판관비를 줄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때는 매출액 자체가 918억 금액이 나왔고요. 거기에 관련된 매출 원가가 734억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금액을 이제 뺀 게 매출에 대한 총 이익이 될 텐데 그 매출의 총 이익은 183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이제 판관비 비용이 71억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12억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분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2분기 때는 매출액이 998억 원 이렇게 나왔고요. 매출 원가가 751억 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이익을 빼게 되면은 이제 247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고 거기와 관련된 판관비 비용은 거의 한 8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을 계산을 했을 때 167억 원 이렇게 정도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분야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나진 않았고 전반적으로 판관비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판관비 비용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매출액 자체도 많이 늘었고요. 거기에 따른 매출 원가도 자체도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비율로 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액이 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사업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 CIS 관련된 사업 부분들에서 모바일 고객사 쪽에서 이제 가동률이 거의 한 6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60% 기준이 전 분기 대비해서 60%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가동률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적이 부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SSD 관련된 이 테스트 부분, SSD 컨트롤러 테스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IS는 감소, SSD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 그리고 마지막 AP 테스트 관련해서는 보합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하게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용, 이쪽으로 이제 차량용 SOC를 봤었을 때는 24년도 1분기 말에 이어서 24년도 2분기에도 가동률이 거의 90% 육박하는 그런 가동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90%면은 거의 뭐 매번 거의 쉬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설비 고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교대 시간이나 뭐 일요일 날 공장 가동을 안 한다라고 봤을 때는 90%면 거의 풀 가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50%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는 15% 증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이 사업 부분들을 봤을 때는 SSD 쪽 상승과 차량용 SOC 쪽으로 이 상승 부분이 실적을 조금 더 상승으로 이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잘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실적 부분에 유리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CIS 부분, 사업 부분들이 다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사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하반기에도 이제 차량용이랑 이 SSD 쪽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예상 컨센서스 자체도 23년도 대비해서 상승하는 그런 예상치를 나타내고 있고,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올해 11월 달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다가 지금 주가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많이 거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 컨퍼런스 콜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업성의 방향을 HBM이나 ESSD, 그러니까 기업용 이제 SSD 서버향으로 쪽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뭐 패키징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은 테스나 쪽으로 외주 물량을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틀에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8월 5일날 이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쇼크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8월 23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시장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도 계속해서 테스나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사업성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